근데 제가 궁금한 건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잃어봤던 그 분야,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 있잖아요. 내가 네네. 중산층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내가 나이 40대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20대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외국 국적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국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다양한데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물론 똑같은 출발선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하는 어떤 그 결과도 좀 조금씩 이제 시간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궁금한 게 김남재 PD님의 마음을 그래도 가장 많이 쓴 곳에 돈도 많이 지출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주식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냥 쭉 김남재 PD님 과거를 보니까 근데 그 네, 맞아요. 중에서도 네. 주식에서 돈을 잃으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거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 제가 PCM 이 교육비도 냈고 이제 듣잖아요. 근데 네, 생각해 보니까는 주식에 대한 교육비 이렇게 투자한 돈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제 주변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돈을 많이 잃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1억, 3억 막 이렇게 잃은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저희랑 같이 일하는 이제 증권회사 직원분 전산실 분인데 이분들은 일하다가 이제 전산이라는 게 돈을 창출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령을 지점으로 가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고객들 운영을 해주다가 고객 계좌에 선물 옵션 매매를 해주다가 임의로 자기 그 다 망해가지고는 그 회사로부터 쫓겨나고 소송 걸리고 그래서 이제 감옥은 안 가도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모든 돈은 다 이제 증권회사가 가져가서 나중에 저 한 번 만나서 돈이 없어서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술 한 번 사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술 사준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와, 돈을 많이 거의 패가망신하신 분들도 많죠. 그거에 와우. 비하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많이 잃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단돈 10만 원도 크다면 클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게 너무 많이 이제 잃으신 분들에 비하면은 저는 이제 한 7천만 원 정도 이제 잃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사회 초년생에 잃었기 때문에 거의 현금이잖아요. 현금 7천만 원 정도. 그거를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어머님이 이제 저를 못 믿어서 그랬던지 계좌에 차곡차곡 월 80만 원, 100만 원씩 제 급여를 빼가지고 이렇게 저금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3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한 3, 4천 이렇게 쌓였어요. 쌓였는데 어머님이 그 통장이 만기됐다고 저를 얘를 이제 믿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돈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그 은행에 연결된 증권 계좌로 이제 이체를 시킨 거죠. 그때 이제 잊을 수 없었던 게 그 은행에 가면 그 창구 여직원 있잖아요. 이 여직원이 그 저를 보더니 되게 안쓰러운 표정으로 이걸 왜 증권 계좌로 옮기냐고 다른 상품들이 많은데 그땐 전 자신감에 풍만해서 모르는 소리라고 이거 다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 여창구 직원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7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식에 투자해서 다 망했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몰랐는데 PCM 이제 들으면서 계속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는 그때 한 5년 일해가지고 이렇게 그 돈을 다 망해가지고 한 1,000만 원도 안 남았었거든요. 진짜 뭐 한강에 다시 가고 싶고 일해서 다시 벌려면은 내가 한 달에 와, 2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5년 넘게 해야 되고 정말 아,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일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PCM에서 항상 네트워크 하기 전에 직업을 먼저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이제 연관이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그 당시 이제 회사가 좀 안 좋게 되면서 제가 나와서 프리랜서를 했거든요. 프리랜서를 했는데 프리랜서 급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5년 정도 일해서 모았던 어머니가 모아줬던 것보다도 1년 일하니까 더 많은 돈이 이렇게 안 쓰고 모으니까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제 가진 기술력과 그 직업 아니었었으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아 내가 다시는 못 일어나겠구나. 아 그러면서 이제 PCM 교육 들으면서 했던 그 직업이 중요하다. 직업 투자 전에 직업을 먼저 가져라는 이 생각이 이제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도 이제 거의 못 일어났죠. 그 집에서도 가정이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들도 저 주식해서 망한지 아직 몰라요. 왜냐면은
프리랜서 하면서 1년 만에 그걸 복구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제 동생들이나 이제 한 10년 지났으니까는 가끔씩 얘기하고 이제 그때서야 알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투자 전에 직업이 진짜 중요하다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거기서 이제 나온 현금 흐름을 가지고 투자도 이제 해야 되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하면서 이제 망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좀 하고 싶은 건 제가 뭐 주식 전문가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진짜 망하지 말라고 이제 하고 싶거든요. 이 주식하다 이제 망하는 사람들은 저희 이제 증시가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런 그 경제가 이런 상향 사이클과 하향 사이클이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주기로는 뭐 4, 5년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 올라가는 사이클 주식시장에서 여기에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다 망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다들 적은 돈으로 해요. 근데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시장이 좋으니까는 그냥 이익이 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더 큰 돈을 이제 투자하거든요. 처음에 100만 원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2천, 3천씩 이렇게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강하게 받은 거죠. 그러다 이제 반대로 시장이 하향할 때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망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처음에 다 누구나 작은 돈으로 들어갔는데 안 좋을 때 들어갔는데 확 손실나고 된 거죠. 주식시장을 그 무섭다는 걸 처음부터 배워요. 그분들은 오히려 이제 차근차근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하면서 더 훨씬 길게 이제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향과 하향의 그런 굴곡이 있는데 저희 교육받을 때도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주식시장도 그렇게 했는데 이 하강 국면에 대한 대비를 이제 해야 될 것 같다는 해야지 가장 이제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거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콜드콜도 되게 작은 실수나 이런 통해서 계속 배워 나가잖아요. 주식시장도 처음부터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하면은 적은 금액 한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이걸 1억처럼 생각하고 투자를 해서 2년간 살아남는다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은 그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안 잃게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인이 한다 그러면은 직장인이 주식을 하기에는 많은 또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경험해 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이제 뭐가 안 되면 공부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금액이 작으니까는 좀 리스크도 적잖아요. 그리고 투자 망해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보면은 되게 좀 그 내공들이나 아니면 그런 게 많이 이제 생길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게 이렇게 그 주식시장을 짧게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길게 가면서 좀 작은 돈으로 연습을 이렇게 2년 정도 해보면은 나중에 이런 내공들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희 인생도 되게 길잖아요. 길는데 맞아요. 이 시점에서 이 지금 이때만 보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런 걸 꾸준히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주식시장도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많은 금액과 욕심을 가지고 하면은 물론 운이 좋아서 얻을 수도 있는데 실패하면은 그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가정이 파탄되고 정말 저도 이제 직업이 만약에 제 경우도 없었으면 그때 못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 시간과 돈과 그런 게 다 이제 날아가고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너무 인생에 큰 손실이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예, 그리고 그 길게 이렇게 보라는 게 어떻게 주식 시장을 하면서 사람들 대부분들은 이제 개미들은 이제 뭐 차트도 안 보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더라도 하루 이렇게 등락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하루는 되게 짧은 시간의 하루인 맞아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하루 차트로 보지 마시고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은 검색해 보면은 단기죠. 10년이 나오거든요. 그 10년을 딱 클릭해 보면은 그 맞아요. 전체 중에 현재 내 시점이 어딘가, 그 내 인생에 있어도 지금 시점이 어딘가가 딱 보이거든요. 그럼 주식도 전체 중에 이 가격대가 어딘가가 보여요. 그러면은 이 종목의 이 가격대를 보는 것도 있지만은 이 종목이 속한 산업이 전체가 맞아요. 보이거든요. 아, 이 맞아요. 산업이 계속 하향 곡선이구나. 아, 이 하향 곡선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구나. 이런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이제 큰 안목을 맞아요.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욕심보다는 자기 그 내공과 기본기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하면은
되게 나중에 크게 좀 돈도 훨씬 잘 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주식시장은 영원하거든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네. 그 이 짧은 시간에 아직 부족한 시간에 몰빵을 해버리면 그 치명적이니까 미래를 준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준비해 나가면은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내공이 쌓여지고 작은 걸 가지고 연습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연습해서 언제까지 돈 벌까 이게 되게 막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냥 결론 한 가지만 딱 내리자면 투자는 어마어마한 통찰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 네 통찰력 맞아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내다. 인내 네, 안에서도 인내라고만 말할 수 없다. 통찰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 투자에 대한 이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주식 투자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인문학도 알아야 되고, 내가 돈도 벌어봐야 되고, 삶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영감을 이것저것 아트, 비즈니스 다 얻어야 되는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식 하나, 한 종목, 뭐 어떤 분야 여기에서 어디가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은 돈을 하다 보면 인내심이 결국 개미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또 네 포기하게 맞아요. 되고 10년, 20년 잘 된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됐습니다라고 하는 결과는 우리가 듣는 건 달콤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동안 우리 보고 그렇게 가라고 하면 마라톤 과연 그렇게 뛸 수 있을까? 그래서 투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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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와 통찰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네, 대표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이제 동감하고요. 그 주식시장도 한 2년을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2년 속에 그 상승과 하락의 그런 이제 변동성이 다 거의 지나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험과 이런 게 없으면은 정말 그 바닥에서 좀 크게 이렇게 지를 수 있어야 되는 시점에 그 심장이 맞아요. 이만해 가지고는 맞아요. 못 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지르지 말아야 제일 꼭지점에서 막 그 남들 하는 거 보고 이만큼 이렇게 질러가지고 망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대표님 하신 말처럼 그 경험과 이런 많은 그런 걸 좀 배우고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지 이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통찰력을 기르려면은 이렇게 경험들을 많이 좀 쌓아야겠다는 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맞아요. 심지어 경험을 많이 쌓으신 큰 손들도 있는데 요번에 여의도의 큰 손들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집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엔젝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 그전에는 이제 김남자 PD님의 배경에서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사실 많고 돈을 잃으면서도 배우는 거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PD님은 엔젝타를 선택했고 엔젝타의 커피 사업을 쭉 가져가면서 향후 얻고자 하는 어떤 경험치라고 할까요? 뭐 주식도 그랬잖아요. 주식을 시작할 때는 향후 얻고자 하는 기대치가 있을 거고 경험과 배움과 이런 어떤 목표가 있을 건데 엔젝타를 통해서는 또 이번에도 틀릴 수도 있고 이번에도 망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 이걸 통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좀 더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내가 뭔가 경험하고 저도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좀 풀이를 해주세요. 우선 일단은 엔젝타 하면서 그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엔젝타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 막 번다 이런 거보다는 저희는 항상 그 대표님 말씀처럼 저도 이기는 게임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저도 이 엔젝타나 아니면 이 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었으면 제가 어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제 그 심리적인 변동성을 올려주고 나를 이렇게 알리려고 그러고 얘기하고 이런 건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는 아, 정말 망하지 않는 싸움을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제 엔젝타 가지고 제가 이제 해보고 싶은 거는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저 스스로 이제 저도 인생에 이제 새로운 옵션을 추가한 거잖아요. 이제 세일즈라는 이런 옵션을 추가했는데 이 세일즈 쪽에 대해서 제 이제 기본기를 이제 많이 갖추고 싶어요. 어, 세일즈를 이 세일즈를 되게 잘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고 싶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기본기를 이 판매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기를 갖출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어느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걸 당장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다단계 제품 중에 이 엔젝타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고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이제 예, 거기 손실은 많이 없으면서도 다양한 고객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많은 배우는 것들, 경험과
그리고 뭐 심리나 아니면 다양한 고객들의 그런 말들을 보고 그 속에서 많이 이제 배우면서 저 기본기를 일단 쌓고 싶거든요.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목표고 이렇게 생긴 기본기를 통해서 이제 자영업자를 좀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어, 자영업자를 어떻게 그럼 어떻게 돕느냐, 무엇을 돕느냐 이런 게 나오는데 좀 안 망하게, 저도 안 망하고 자영업자도 안 망하게 이렇게 이런 쪽에 이제 어,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런 쪽에 이제 안 망하게 도움을 주려면은 이런 제가 먼저 그 기본기를 쌓는 그 거절 처리 능력이나 세일즈에 대한 기본기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은 모두 이제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마케팅 공부를 저 개인적으로 이제 리더십 공부나 이런 마케팅 관련돼서 많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심리도 계속 이 콜드콜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느껴가고 제가 이제 해야 될 그런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콜드콜을 1000콜 이제 목표로 해서 다시 이제 좀 열심히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를 도우면서 제 파트너들을 이제 좀 유튜브를 통해서 제 파트너들을 이렇게 같이 나랑 같은 방향과 같은 전략과 같은 길을 가고 싶은 이런 파트너들을 좀 함께 모집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 파트너들은 콜드콜을 해야 되고 유튜브를 해야 하고 저랑 같이 이제 좀 모임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해야 되죠. 사실 이 커피라는 엔젝터가 어떻게 보면 주력이 커피잖아요. 커피라는 게 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대표님이 누군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해보자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대표님 유산화 하셨으니까는 우리 헬스팩 한번 먹으면서 한번 뭔가 독서 모임을 해보자, 뭔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뭔가 문화를 만들어 보자.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헬스팩 먹으면서 뭔가 해보자 보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해보자 하면 훨씬 아, 부드럽고 뭔가 문화적인 측면이 나고 그 속에서 이제 뭔가 좀 더 나의 파트너들과는 좀 더 한 차원 더 높은 이제 인문학이면 인문학이든 아니면 어, 경제면 경제든 이런 세일즈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리더십부터 해서 그런 공부나 이런 걸 좀 같이 하나의 그 모임처럼 이렇게 네. 좀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쌓이다 보면 제 전공이 또 IT잖아요. 그럼 이제 한 3년 뒤, 5년 뒤에는 IT 쪽으로 뭔가 같이 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했던 거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아이디어가 좀 떠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어, 생각들을 쭉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래도 당장 제가 이제 먼저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할 수 예, 있는 거는 그쵸. 당장 이제 콜드콜, 청콜을 목표로 그 속에서 이제 자영업자들 만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부족한 게 무엇이고 내가 어, 그분들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이제 쌓이면서 기본기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 기본기는 약간 나이가 40대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 그거를 원래 20대, 30대 이렇게 막 영업사원으로 돼서 막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야 그 나이에 그거를 한다고? 뭐 어떤 사람 50이 될 수도 있고, 50에 그걸 나보고 해라고, 60에 그걸 나보고 해라고, 이런 기본을 그것부터 해라고? 뭔가 특별한 거 있을 건데, 그걸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썩 와닿지 않고, 어쨌든 빠른 걸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데 지금 들어봤을 땐 좀 장기 플랜 같고 굉장히 지루한 뭔가 일하는 느낌이 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이제 50 이제 50 됐으니까. 근데 요즘 그 언론 보니까는 우리나라 나이도 미국 그걸로 해가지고는 좀 줄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외국의 표준에 맞게. 그럼 저는 이제 48세가 되거든요. 생리 안 지나서. 그렇게 되긴 하지만은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그 대표님 멘토와 저희들의 멘토인 그랜드카도 나이를 보니까 젊고 저도 이제 직접 제가 이제 이 나이 들어서 나이가 좀 있는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 기준은 제가 직접 해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작년에 10분을 만나봤을 때는 10분 만나서 10명 중에 3명한테 팔았거든요. 그 처음 저도 시도를 해보는데 그럼 어, 30% 확률이잖아요. 그럼 처음 첫 시도 치고 확률이 맞, 작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이제 유튜브만 하고 아니면은 저기 뭔가 진짜
공부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해서는 훨씬 느려요. 느린 것 같은데 콜드콜이라는 저희 무기가 있잖아요. 아, 당장 가서 바로 내일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아, 내일 가서 만났는데 해도 안 되면은 나이 때문에 뭔가 안 되면은 아, 필이 오잖아요. 아, 내가 늙어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방향을 다르게 이제 전략을 짜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제 나이에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오, 그 작년 12월 달에 10분 만나서 3분 팔았다는 거는 해보니까는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 저희 이제 줌 하면서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또 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맞아. 해서 현장 나가서 저보다 더 큰 금액을 팔아오신 분도 계시고 거기서 저도 이제 자극받고 힘을 받거든요. 네. 그리고 네. 어쨌든 이제 나가 보니까는 절 나이 들게 보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빠른 길이 콜드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거를 채워야 되고 또 이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다.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방금도 제가 들어봤는데 엔젝타를 또 구축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김남자 PD님은 그래 모임을 하고 커뮤니티를 이끌더라도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하는 부분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커피를 주기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고 또 그만큼 또 사람들이 매출량이 또 나와야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랬을 때는 맞아요. 이제 내가 커뮤니티를 양으로 이제 이끌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 소비자들에게 이런 만족도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말 그대로 파트너가 생기면 내가 그 사람들 콜드콜도 시키고 뭐 이런 전략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드리븐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은 할 건데 네, 포인트는 약간 이런 거죠.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내 전략과 내 비전과 내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애로 사항이 나오고 항상 부작용도 나오고 항상 뭔가 막 나를 배신한 사람도 나오고 항상 막 김남재 PD님이 가지고 있는 정말 엔젝타의 유일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먹튀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일단 그거는 앞으로 파트너가 생겼을 때 얘기인데 지금 김남재 PD님의 파트너는 어떻게 보면 자녀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진짜 자녀 두 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아주 자녀 한 명이에요. 아, 한 명이에요, 지금? 예. 네. 그러면 자녀의 한 명을, 한 명이구나. 예, 저 두 명인 줄 알았어요. 사진에 늘 그 아동을 두 명이 나와가지고 전 두 명이라고 왜 각인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사진이 한 명은 어른인데 되게 애기처럼 나와 있었던 예. 것 같아요. 그, 그리고 한 명이 저도 이제 너무 거죠. 오래전에 해놔서, 예, 맞아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자녀를 둔 아빠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미래 이 자녀들을 어떻게 서포트하고 진정한 아빠의 역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현실적으로 물론 엔젝터 파트너 나오기 전에 내 파트너, 내 진정한 내 자녀들에 대한 뭐 어떤 서포트에 대한 어떤 그 나름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아, 엔젝타 파트너랑 뭐 자녀랑은 이렇게 좀 약간 비교하는 거는 또, 그쵸. 아, 그래도 엔젝타 그래도 그런 게 파트너는, 있잖아요. 내 새끼들. 약간 그래도 내가 키운 제자들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없지 않아 그게 비슷하게 연결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근데 제가 아직 맞아요. 아이들을 키워보지는 않은 입장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좀 무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그 어떤 영역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일단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 이건 완전 내 핏줄이고 내 가족이고 내가 부양하고 제일 중요한 내 소중한 그런 아이들이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 지금 이제 애를 키우면서 한 살인데 애가 이제 그 주위에 다 이제 물어보니까는 한 4학년 때부터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도 딱 이제 4학년 때부터 그렇게 이제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건 이제 저희 생각이죠. 애들 생각은 다 틀리겠는데 요즘 이제 보면은 제 주변에 그 고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고 왔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됐는데 뭐 우울증 걸렸다는 애도 맞아요. 있고 그렇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애들이 다 학원으로 내몰리고 그러면서 참 보면은 많이 이제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저기 경제적으로 내 키우는데 한 명이라서 네, 아직 그 뭐 큰 부담은 그렇게 맞아요.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교육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애들이 항상 교육에 내몰리면서 학원에 내몰리면서 그 스트레스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이든 어린애든 속성이
부모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속성이 있어서 나중에는 사춘기도 오고 그러는데 항상 이제 부모는 곁에서 이제 가둬놓고 하려는 그런 아,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컨트롤하고 학원도 보내고 막 공부만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4학년 때 너무 많이 말을 안 들어서 야단도 치고 막 했는데 그럴수록 더 이제 많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교육에 있어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교육이 여기 제가 오송에 살거든요. 근데 네. 심지어는 우리의 친구들 중에는 벌써 막 개구리 해부까지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원 7개, 네. 8개 막 다니면서 그런 애들이 이렇게 그런 공부에만 이렇게 시달리면서 하면은 그 스트레스와 그런 걸 어떻게 풀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진짜 부모님이 저를 컨트롤 하나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어, 혼난 적 몇 번 있어도 공부에 관한 컨트롤이나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성적표도 거의 안 보여드렸거든요. 그럼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 잘하고 못한 걸 떠나서 이렇게 지금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 애들도 제가 이제 가둬놓고 하면은 좀 그 부작용이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학원을 보내니까 뭐 영어 학원이나 태권도나 뭐 수학이나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 일정이면 애들한테도 벅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집에서 이제 컨트롤 안 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컨트롤을 하려고 했더니 하면 할수록 이렇게 서로 맞아. 이제 신뢰가 멀어지고 싸우게 되고 애들이 그렇게 1년 넘어가다 보니까 애들이 집에 오면서 얼굴에 짜증을 내면서 이제 집에 항상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 걸 느끼면서 집에서는 그냥 공부는 네 하든 말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관망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학원 근데 우리 애는 이제 학원을 가고 싶어 해서 제가 학원 가지 말라고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저도 이제 그런 거에 좀 싫어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얘가 워낙 좀 가고 싶어 해서 그냥 가라고는 놔두는데 집에서 이렇게 공부시키거나 막 야단치진 않고 집에서는 이제 할 거 하라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이렇게 풀어놓는 어, 기간이 한 6개월, 1년 정도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집에서 웃음을 찾더라고요. 웃음을 찾고 어, 뭔가 편해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부작용이 있어요. 요즘 이제 핸드폰이나 막 그런 거에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집에서 이제 핸드폰만 하는 거예요. 핸드폰만 하고 일어나면 핸드폰 저기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조절해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이제 그 부작용이 있어도 일단은 이제 그 애들의 속성에 맞게 크게 제가 어, 개입을 터치를 안 혹시 하려고 이제 하거든요. 네. 그 혹시 예, 애들이 이제 핸드폰을 볼 때 예. 니네들 보지만 말고 소비자의 역할을 하지 이런 것들 찍어보고 네가 이렇게 해서 네가 한번 이렇게 올려서 공급자가 되라는 어떤 그런 교육들을 혹시 그런 잔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이제 잔소리를 하고 싶고 하죠. 근데 애들이 이제 동영상 같은 거는 편집도 하고 막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로 이렇게 공개는 아니어도 올리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뛰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자료도 아, 찾고 막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 가르쳐줘도 이제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공급자의 마인드나 경제적인 그런 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워낙 이제 그 잔소리했던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은 얘 첫 반응은 응, 아빠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뭔가 얘기하려면 응, 아빠 아, 알았어 할게. 그래서 아직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관망하고 더 관망하고 있고 더 편해지면은 이제 좀 얘가 나한테 좀 그 나를 이제 상담사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고민을 털어낼 수 있게끔 얘기해 어, 줄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좀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을 때 뭐 진로든 방향이든 잘못된 방향이 됐을 때 내가 얘한테 이렇게 뭔가 방향을 제시해 주면은 좀 받아들여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려서 그런지 아니면 딴 애들도 다 그런지 뭔가 얘기하려면 길을 이제 닫아버리는 막 그런 경향들이 그러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어려서 귀를 닫는 거거나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파트너 관계식으로 가고 또 피디님의 어떤 고객들을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포지션의 피디님 나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네. 때는 이제 파트너 입장에서 나이가 40대, 50대 들어오신 분들이 또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너무 고정관념에 갇혀가지고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스폰서님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하지?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가져갔을 때 좀 이게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내가 모르겠어요. 이게 직접 경험해 봐야 되겠지만 김남재 PD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좀 지혜들, 나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처음 부분에 파트너랑 애들이랑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던 게 저도 이제 파트너 관계 있을 때는 좀 그 리더로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예, 푸시도 하고 야단도 치고 예, 그 끌고 가야 돼요. 끌고 어, 가야 되는데 지금 애를 이렇게 끌고 가지는 저도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요즘 드는 생각이 아, 그럼 애한테 내가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강제적으로는 안 되니까 조언을 해주고 뭔가 해줄 수 있는 이런 길이 생각이 없나 길이 없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니어도 아, 내가 애한테 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를 찍어서 얘가 어, 중학교 들어가면 하나씩 볼 수 있게끔 해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그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얘도 이제 어. 그 중학교 가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끌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어려서 이런 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좀 지켜보다가 좀 전략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드는 건 내가 애를 위해서 유튜브를 찍어서 한번 이걸 많이 저장해 놓고 애한테 나중에 크면은 어. 하나하나씩 이렇게 공개해 주면서 보여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저희 근데 PCM 멤버 공간식처럼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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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나중에 그걸 하나의 동영상 책 이런 어떤 섹션을 멤버십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아빠가 네. 그때 뭐 40대에 남겨놓은 거라든가 50대에 남겨놓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연결해 주고 싶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파트너십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이제 강력하게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쳐낼 땐 쳐내고 네, 끌어 이끌어가고 그래야지 그 조직이란 게 이제 맞아요. 유지가 되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애한테는 강력하게 끌고 갈 수도 없고 안 듣는다고 해서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김남재 PD님을 봤을 때는 제가 지금 PCM 부족원들을 이끌고 뭐 지금 전체로 저를 한 몇 달 동안 6개월 넘게 저를 지켜보면서 그냥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제가 가져가는 리더십이라든가 끌고 가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어떤 피드백이라든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PD님이 가져가시는 그 부분들은 정말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많은 이제 교육생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하나로 이렇게 끌어가지 못하면은 이 교육생들이 흩어지거나 탈퇴하거나 좀 이렇게 계속 안 따라오고 하다 보면 나태해지면서 도태되거나 그러면 이제 교육에서 떠나고 그러는데 PD님은 이렇게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하나로 이제 끌고 가면서 푸시를 해주고 근데 푸시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맞아요. 푸시만 계속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안 아, 따르잖아요. 근데 이 푸시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를 항상 내주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저희 그 인셀덤 아시는 PD님처럼 그런 결과를 보여주니까는 그 대표님의 그 리더십이 아니었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리더십이란 키워드를 잡으면 리더십 하면 굉장히 뭐 커 보이고 굉장히 뭔가 했는데 이 안에서 뭐가 리더십이고 과연 어떻게 제가 이끌기 때문에 지금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제 뭐 지시하거나 시키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 회사에서도 그렇고 리더십 없는 이 직급 부장들이 있고 리더십 있는 부장들이 있고 네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문 분야에서 자기 전문 분야에서 자기가 가장 잘할 때 그때 리더십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밑에 직원들도 따르는 거죠. 대표님도 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 지금 이 다단계 하시는 아니면 판매하시는 세일즈 하시는 이런 교육 분야생들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넓혀가고 있잖아요. 네. 이 다른 분야 전문 분야도 넓혀가고 계시는데 이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푸시해주고 끌어주고 결과를 내게 해주는 이 분야에서는 가장 좀 이렇게 좀 그 기술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이제 따르고 이게 이 리더십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아무것도 못하고 해라 뭐 해라 이거 막 시키기만 하면은 그냥 안 하죠. 그 사람들은 딱 보면은 알잖아요. 느낌으로도 알고 네. 말 하나 들어봐도 알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아니면 진정한 리더십이 없는지 없는지 내가 배울 만한지 아닌지 다 알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다 알기 때문에 그 교육은 이제 오래 못 가죠. 근데 저희 이제 중교육은 대표님이 그동안 그 경험이 있잖아요. 11년간의 그 경험과 그 속에서 그 지식이나 이런 걸로만 배운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 쌓인 내공이 있잖아요. 예. 이 내공과 그런 게 이제 거의 최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리더십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우,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또 어깨가 또 으쓱 또 올라가네요. 그러신가요? 네. 오늘 또 인터뷰 너무 재밌게 또 저 PD님의 어떤 이런 생각들을 또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인터뷰에 또 PD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